메멘토 모리,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삶을 바라보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는 의미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철학적 격언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메멘토 모리는 삶을 되돌아보고 깊이 있는 의미를 찾도록 돕는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유한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죽음을 명상함으로써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인생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부정 대신 삶과 죽음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삶의 격언을 넘어선 실질적인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소중한 관계를 돌보게 되며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자각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기. 죽음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의 삶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욱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메멘토 모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죽음을 슬픔이나 두려움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현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순간에 충실해지기. 죽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라는 인식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중한 관계 되돌아보기. 메멘토 모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과도 이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계의 가치를 더 깊게 바라보게 합니다.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게 됩니다. 3. 현재를 사는 힘, 불확실성을 긍정하는 태도. 메멘토 모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강조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충만한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확실성 자체를 긍정하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불완전한 현재를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면 매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행, 사랑, 새로운 도전 등 다양한 경험이 우리 삶의 색채를 더하게 됩니다. 4. 성장을 위한 메멘토 모리의 실천법. 삶에서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는 것은 자주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을 떠올리며 더욱 생동감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명상과 성찰,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러한 질문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일상의 순간 감사하기.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메멘토 모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이야말로 언젠가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만들기. 죽음을 자각하면서 더 선명해지는 목표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버킷리스트에 담아보세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목표는 더욱 의미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5. 메멘토 모리가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 현대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이러한 삶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되찾도록 돕는 철학적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순간의 가치, 일상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허를 느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삶의 끝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운명과 시간을 사랑하며 매 순간을 살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무게와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체의 아머 파티, 스토아 철학의 메멘토 모리, 그리고 호라티우스의 카푸디엠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아머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니체가 제시한 철학적 태도로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심지어 고통과 실패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역경을 회피하거나 불평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강조했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현재를 더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죽음의 유한성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 삶의 끝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카푸디엠은 라틴어로 현재를 붙잡아라 는 의미입니다. 이는 호라티우스가 제시한 삶의 철학으로 내일을 위한 불확실한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카푸디엠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를 붙잡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여 매 순간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휩싸이지 않고 현재를 살며 매 순간을 충만하게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의 조화. 아머 파티, 메멘토 모리, 그리고 카푸디엠은 각각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유한한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유한성 속에서도 우리는 이 순간에 진정으로 존재하며
매일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껴안는 능동적인 삶의 자세. 신은 죽었다 라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 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얼핏 역경과 고난에 대한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이며 운명을 개척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모르 파티의 핵심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 상실, 고통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이러한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줍니다. 아모르 파티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아모르 파티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송가 1권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썼을 당시 로마 제국은 잔인하고 오랜 내전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었다. 내전의 승리자는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는 마지막 경쟁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죽은 뒤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 로마의 첫 황제에 올랐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1인 통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인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실만이 중요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시인 호라티우스의 요구는 이런 감정에 대한 철학적 메아리였다. 호라티우스의 원래 이름은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였다. 플라쿠스는 축 늘어진 귀라는 뜻이다. 그는 시대의 증인일 뿐 아니라 동참자였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시민이 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로마로 데려가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다. 청년 호라티우스는 아테네까지 가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21살에 브루투스의 군대에 들어간 그는 빠른 속도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원전 42년 브루투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필리피 전투에서 패하고 자살하자 그의 출세 가도도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호라티우스는 도주를 감행했고 사면을 받은 뒤에야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가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빈털털이 신세였다. 결국 국고석이라는 하급 관리가 되어 보잘것없는 봉급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훗날 호라티우스는 가난 때문에 시를 쓰게 되었다고 회고했는데 돌이켜보면 결코 나쁜 결정이 아니었다. 당시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호라티우스의 시에 관심을 보이면서 막대한 재산가이자 예술 후원자인 가이우스 킬니우스 마이케나스에게 그를 소개했다. 오늘날 예술 후원자를 뜻하는 보통명사 메세나는 마이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마이케나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호라티우스를 선뜻 받아들였다. 호라티우스는 곧 풍자시를 발표했고 그와 함께 풍자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 기원전 32년 후원자 마이케나스는 호라티우스에게 사비니의 구릉지대에 있는 땅을 선사했고 이후 호라티우스는 경제적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고 호라티우스는 송가를 쓰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7년 뒤에 발표되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은 송가 제1권 11편 8행에 나오는 말로 완전한 문장은 이렇다.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당시의 문학에서는 가공인물이든 실존인물이든 시를 바치는 대상을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시의 대상은 레우코노에라는 여인이었는데 레우코노에는 명철한 이성을 지닌 소녀라는 뜻이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은 자고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호라티우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라틴어의 카르페라는 말에는 과일을 따다라는 뜻 외에 잡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수확하고 붙잡은 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고 싶어한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요구 속에는 수백 년 전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숨결이 배어있다. 이 학파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그는 행복에 대한 추구를 인간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호라티우스의 말 속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생관 외에 그리스의 또 다른 철학 사조인 스토아 학파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
스토아 학파는 평점심과 욕망의 포기, 의무 수행을 추구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에 충실한 것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교리의 결합은 당시 로마의 시대 정신에 부합했다. 로마인들은 얼마 전에 끝난 내전의 참상을 잊지 않으면서 다시 삶에 몰두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현재를 즐기고 현실에 충실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호라티우스를 그의 후임으로 개관 시인에 임명했다. 이로써 호라티우스는 공식적으로 로마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그 자체로서만 즐기려고 했던 것 같다. 황제의 개인 비서 자리를 거절하면서까지. 오늘은 여기까지.